15일 하루 서울에서는 5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은평, 노원구 소재의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7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백화점 종사자 13만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6일 새벽 은평구 가련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확진자는 열흘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확산세가 커지고 있어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의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0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1,536명. 이틀 연속 1,600명대였던 과 비교해 조금 줄었지만 열흘째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554명과 경기 448명 등 확진자의 75%는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하루 만에 관악구 사우나 관련 추가 확진자가 21명 무더기로 발견됐고 강남구 백화점에서도 누적 13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백화점과 직장,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 곳곳에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은 최근 일주일간 약 500명대의 신규 확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방역의 총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 중 비수도권의 비중은 8일 연속 20%를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은 정체지만 비수도권은 점차 늘고 있는 상태라며 비수도권의 모임 인원 제한을 4명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4명, 6명, 8명 많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혼동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수도권의 이동량은 지난주보다 11% 줄었지만 비수도권은 9%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인구 이동이 늘면 확진자 규모가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다며 이번 주말 약속을 줄이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내 백화점 종사자는 다음 달 21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백화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선제 검사 대상은 서울시 내 백화점 32곳의 종사자 13만여 명인데요. 백화점 운영자와 종사자는 물론 협력업체, 파견 근무 종사자도 모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방역통제관을 통해 백화점 종사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하고 이용자의 동선이 다양해 지역 내 전파 우려가 커 종사자 전원에 대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90대 여성 1명이 숨졌는데요. 사고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한밤중 4층짜리 건물이 시커먼 연기로 휩싸였습니다. 16일 새벽 1시 1분쯤 은평구 가련동 지하 1층과 지상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불로 지하 1층 거주자 90대 여성 A씨가 숨졌고 A씨의 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위독한 상황입니다. 주민 10여 명도 다치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지하 1층 필로티 주차장 내에 생활물품 적치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7월 장마가 빠르게 끝나고 지금의 더위보다 한층 거세진 무더위가 찾아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일용 수도권 기상청 예보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늦은 7월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좀 너무나 순식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늦게 오고 빠르게 끝나는 장마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년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북동 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정체전선의 부상을 저지시켰고 장마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근에 뚜렷한 정체전선은 보이지 않고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한 세력이 우리나라에 확장하기 전까지는 장마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폭염특보도 내려지면서 더위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최근에 찾아온 더위보다 강도가 더 셀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인데요. 이번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남쪽으로부터 이동하는 고온 다습한 기류와 일사이에서 낮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수도권 전 지역의 폭염특보는 7월 10일 이후로 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순화기가 예보되어 일시적으로 기온이 30도 내외로 낮아지는 곳이 있겠으나 7월 하순부터는 대기 상층과 하층에서 더운 공기가 유입되고 일사가 더해지면서 현재보다 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폭염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우려도 있는데요. 행동 요령과 주의사항까지 좀 살펴주실까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불가피한 경우에 정기적으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일용 수도권 기상청 예보관이었습니다. 다 방역복을 입고 이 더위에서 코로나 검사하느라 지금 다들 고생 많으시는데 힘내서 이겨내가지고 코로나도 함께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요. 크림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어르신 선생님들 너무 날씨도 더운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건데요. 보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현장 학습 등을 함께 기획,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서울시는 8월 중 공모를 통해 공유 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할 자치구 4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무채재산권을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채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됩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1000여 명이 5천여 건의 무채재산권을 지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1000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뿐 아니라 무채재산권도 압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 유엔사 부지에 주택 1,100여 호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지상 20층, 지하 7층 규모로 공동주택 420세대와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을 짓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건물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에 훈훈한 소식입니다. 사진으로 함께 보시죠. 양천구 신정 3동 주민센터에 있는 한 냉장고입니다. 반찬과 과일, 야채가 보이는데요. 모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음식들입니다. 누구나 넣을 수도 또 누구나 가져갈 수도 있는 일명 착한 냉장고. 경제적으로 식재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주민센터에 와서 냉장고에 있는 기부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인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의 시범 운영을 거치고 이번 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신정 3동 착한 냉장고, 지역 곳곳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숨어있던 감염원들이 최근 자발적으로 이제 소규모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산세를 방전시키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한날 한시에 같이 가자. 이회수 작가와의 조론을 선언했던 부인이 투병 중인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네, 부인은 2년 전 결혼 44년 만에 조론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회수 작가가 뇌출혈로 쓰러진 작년 3월 조론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배우자가 불쌍하다며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혼자는 외롭다며 한날 한시에 가자는 부인의 이 애절한 목소리가 울림을 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